네, 안녕하세요. 피레노즈입니다. 오늘도 조깅을 하면서 간단하게 어제였죠. 7월 27일에 온라인 아이센스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뭐 제 나름의 감상평,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아이센스가 유일한 또 연소결당 측정기 제조사이기 때문에 또 뭐 시장에 대해서 또 전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망해보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온라인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어떤 발표 형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전이었죠. 1분기 때도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따로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 콜은 없었고 그냥 공시를 내는 형태였죠. 잠정 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1분기 때는 처음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 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진행이 뭐랄까 좀 안 좋았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진행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고 할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 재밌었습니다. 줌 미팅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많은 참가자들이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일 것 없이 채팅창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질문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답변을 했던 CFO께서 정말 빠른 스피드로 결국은 그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100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었는데 답변을 하셨고, 어쨌건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플랫폼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만 들리고 기관 투자자들만 이제 질의응답이 몇 번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이제 미팅콜에 들어갈 때 질문을 남겼었는데, 아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1분기 때와 같은 그런 생동감 있는 또 역동적인 질의응답이 오가는 컨퍼런스 콜을 생각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빠르게 질문이 오가다 보니까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또 질의응답 속에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제가 길을 좀 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 2분기 온라인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냥 질문들을,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들을 쫙 모아서 한 3-4개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답변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아닌 이제 기관 투자자들만 따로 이제 콜을 해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센스를 커버하는 증거사가 몇 개 없다 보니까 다월이랑 미래에셋이랑 또 다른 곳 한 군데 정도 해서 3군데에서 했던 것 같고, 다소 조금 이제 좀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았지만 어쨌건 첫 번째 컨퍼런스 콜이랑은 조금 비교됐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 컨퍼런스 콜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 콜 하는 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덱스컴이나 리브레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 콜을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1분기 때가 워낙 역동적이고 좀 재밌었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이센스가 전통적으로 IR이라거나 주주 간담회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들을 오프라인에서 할 때도 대표님이 직접 다 받아준다거나 꽤 까다로운 질문도 어떻게든 다 답변해 주시는, 한 명 한 명 다 그런 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는 각설하고요. 일단은 실적 한번 볼까요? 제가 숫자는 약해서 한번 제가 직접 쓴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분기 실적이 885억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3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63억이면은 이제 한창 아이센스가 연소결단기를 하기 전에 스트림만 할 때 안정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연에 200-300억이 나왔었거든요. 연소결단기 투자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연속 혈당기에서 이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분기부터 63억으로 의미 있는 영업이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5억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YOY로는 이제 지난 동분기로는 15%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무려 274%나 추가로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무려 341%가 더 나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하이라이트 해서 숫자가 커진 거를 달성률이 뭐 몇백 % 된다는 거를 좀 하이라이트 하면 더 주가의 반응도 있고 좋았을 것 같지만 뭐 사실 길게 보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발표한 게 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건 270% 뭐 300% 370% 340% 정도 증가하는 성장률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아이센스가 뭐 기존의 IR 자료 등에서 밝혔던 것처럼 아이센스가 이제 계속 연속 혈당기에서 높은 성장률을 이어간다면 매 분기 이런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봅니다. 일단은 올해 연속 혈당기가 400억이 목표고요. 내년에는 또 이게 1200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 20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연속 혈당기 매출이 잘 나온다면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분기별로 체크를 해 봐야겠죠. 계속 조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2 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의료기기 정보를 볼 수 있는, 저는 그 의료기기 안심 책방에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거든요. 뭐 거기 가면은 바로 연속 혈당기에 대해서 모든 제조사의 최신 뭐 허가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월 13일에 아이센스 연속 혈당기 에어2가 허가가 났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자세한 이제 스펙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스펙이 잘 났습니다. 뭐 기존에 뭐 IR에서 발표하긴 했던 거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허가가 그렇게 났거든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사용기간은 18일입니다. 기존에 15일에서 18일로 늘어났고, 일수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확도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마드 값이 7.31, 그러니까 기존의 글로벌 리브레 덱스컴보다 훨씬 좋은 마드 값이 나온 거죠. 사실 이거 되게 뜻밖인데 굉장히 많은 자본으로 연구에 임할 뭐 리브레라거나 덱스컴 같은 회사보다 뭐 결과론적으로 허가사항의 마드 값이 훨씬 좋게 찍혔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브레랑 덱스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속 혈당기의 혈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에보트는 케톤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혈당이라는 부분에서 정확도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개선 안 된 지가 다 한 4, 5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센스는 에어1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마드 값이 대폭 개선된 제품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 뭐 저 혼자의 추정이긴 한데 아이센스 연구소에 외계인이 있지 않나. 농담이고 황금 세대가 연속 혈당기 개발에 황금 세대가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건 마드 값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 시간이 기존에는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꽂고 1시간 정도 있어야 되죠. 에어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30분에서 20분으로 준비 시간도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 개인이 쓸 때는 뭐 20분이고 60분이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도 좀 길다고도 하면 길지만, 근데 이게 이제 의료기관이라거나 뭐 이런 곳에서 부착을 하면 환자는 작동이 잘 되는지 보기 전까지 한 6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20분이라고 하면 뭐 간호사라거나 뭐 이런 분들이 센서 부착을 도와주고 나서 그냥 잠깐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 보면 바로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라서
조금 전문가 시장 쪽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거는 이렇게 좋은 스펙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왜 기존에 하던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은 같은 날 7월 13일에 허가에 대한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물론 이제 뭐 보도자료 형태로 나갔겠지만요, 아예 나오지 않았고 같은 날 유럽의 CE 승인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에어2 국내 허가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CFO 분께서 대답을 해주긴 하셨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다 아냐 라고 조금 놀라워하기는 하셨는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언론에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최종 출시 버전이랑은 조금 다르다고요. 뭐 센서 부분이 다른 건 아니고 어플리케이터라고 저희가 센서를 삽입할 때 위에 손에 쥐는 부분이잖아요. 뭐 삽입기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조금 디자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IR 자료를 보면은 뭐 에어2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의 약간 덱스콤처럼 생긴 어플리케이터가 있길래 이걸로 허가를 진행하나 보다 했는데, 또 이번 허가 사항에는 그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는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에어2고 그러면 뭐 그 IR 자료에 나왔던 거는 에어3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개발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허가 사항에 나온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일단 허가를 받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센서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뭐 센서 기술은 당연히 이제 뭐 이미 완료가 된 거고, 어플리케이터만 조금 더 편의성이 좋은 형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안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뭐 마드 값이라거나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하드웨어 스펙이 좋아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리브레라거나 덱스컴보다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이라이트 하면 개인 주주들도 더 지금 주가가 낮아서 굉장히 좀 다운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주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밝혀줘야죠.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고 하이라이트 해주고, 또 글로벌 뭐 리브레 덱스컴 대비 우수한 기술력도 좀 자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최종 버전이 다르니까 그거는 아직 안 밝혔다라고 하는 건 좀 의아하고요, 솔직히. 기사 내용에 뭐 최종 버전은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어플리케이터만 더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변경돼서 나올 거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분명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는다는 거는 주주들이 질문을 해서야만 한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에어2는 뭐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언론에 나왔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거를 즉각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어2에 대해서 뭐 출시 시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에어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허가 신청은 했고 국내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허가 변경을 또 진행을 할 거고, 어플리케이터 부분만 어떤 편의성이 높아진 걸로 해서 변경을 해서 아마 최종 11월이나 12월, 올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출시를 국내에 먼저 한다고 하고요. 국내에 이제 자동화 라인은 아니고 지금 아마 에어2를 임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뭐 수동 라인이건 뭐 아니면 반자동 라인이건 여기서 소량 생산해서 국내 유통을 하다가 1월 달쯤에 34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연 생산 캐파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1이 200만 개였고요. 에어2가 340만 개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340만 개를 생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분기쯤에 완료가 되고, 수요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뭐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이제 대량으로 양산된 제품이
국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량으로 양산되는 시기라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지금 이제 CE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니까 뭐 비슷한 시기에 또 CE 쪽에도 허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어려운 센서 기술이 이미 에어1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센서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된 에어2는 뭐 당연히 허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에어2도 좀 유럽에도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냐면 예,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좀 걸으면서 얘기할게요. 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습하고 더우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숨이 차네요. 덱스콘보다 이제 점유율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센스의 이제 연소밀당기가 23년 9월에 처음 출시했죠. 예,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이미 잊어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준비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예, 에어2는 2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2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보정을 매일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은 연소밀당기를 왜 쓰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예, 보정을 매일 해야 됐고 뭐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시장에 많이 있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굉장히 순항하고 있고 뭐 작년에 이미 10%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점유율 10%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리브레가 세계 1위 제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덱스컴. 그래서 덱스컴도 국내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뭐 작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이 20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뭐 2분기 얘기겠죠. 2분기에 아이센스의 연소혈당기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케어센스 에어랑 또 피해 브랜드 바로젠 P까지 포함한 숫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덱스컴보다 매출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알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트렌드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안착을 하고 덱스컴을 이길 정도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덱스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연소 혈당기만 가지고 올인해서 하는 회사고 뭐 한때는 시가총액이 60조 원도 갔던 뭐 지금도 꽤 높습니다. 40조 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글로벌 회사잖아요. 덱스컴에서 이제 거의 연소 혈당기 시장을 리브레와 함께 리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국내 시장에서 덱스컴을 이겼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덱스컴 연소 혈당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10일밖에 사용기간이 안 되긴 하지만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15일로 변경됐더라고요. 뭐 10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사용성도 좋고 괜찮은 제품인데 그거를 이제 넘어섰다는 거는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뭐 충족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외국에서도 먹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연소혈당 측정기가 이제 뭐 단순히 정확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사용 기간도 중요하고 사용성도 중요하고 잘 안 떨어지는 부착성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잖아요. 가격도 또 괜찮아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덱스컴보다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CG의 매출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숫자가 약해서 숫자 부분은 좀 이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GM만 놓고 보면은 연결 기준입니다. 그냥 진짜 아이센스랑 아이센스 자회사가 판매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9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이제 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100억이 넘으면 가이던스 상향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100억이 넘지 않으면서 가이던스 상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CFO께서 목표인 400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이센스처럼 이제 조심스럽게 시장에 얘기를 하는 회사에서 충분히 넘는다고 한 거를 봤을 때는 진짜로 넘는다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적인 부분은 400억인데
400억 이상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가이던스 상향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뭐 5억이든 10억이든 405억이든 410억이든 가이던스 상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또 아이센스의 스타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3분기에 매출이 뭐 튀면은 가이던스 상향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이던스는 상향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연 매출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7월 달에 잡힐 거니까 뭐 없어지는 매출은 아니니까 조금 아쉬웠다 정도로 생각하고요. 연속 혈당기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94억, 지난 분기에는 1분기에는 84억이었죠. 그리고 작년으로 가면은 25년 4분기, 25년 3분기에는 뭐 한 55억씩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리브레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성장률이 전 세계 이제 연속 1단기 성장률은 15%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시장 전망이 이제 2030년, 2035년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리브레는 이제 지난 분기에는 9%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9%가 15%보다 낮지만 그 전 분기인 7%보다는 조금 높다 보니까 리브레 주가가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올라가서 15%까지 올라갔으면 하고, 아이센스까지 이제 연속 1단기 성장이 괜찮은 걸 확인하긴 했는데, 중요한 게 7월 30일에 이제 덱스콤에서 발표를 또 할 겁니다.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그때 이제 덱스콤이 15%를 또 유지한다면 또 덱스콤의 주가도 괜찮을 것 같고, 연속 1단기 시장 전체에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기억이 남는 게 지금 이제 리브레에서 케톤 센서가 나오잖아요. C 허가도 받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종우 저기 CF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케톤이 이제 시장성이 크지 않다. 또 아이센스에도 이미 혈당도 재고 케톤도 측정하는 혈당기가 이미 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서 뭐 이제 크게 아직까지는 뭐 이제 케톤 센서, 복합 센서까지는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아이센스 입장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도 굉장히 그 연속 혈당기 개발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이제 케톤 센서를 개발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 좋겠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좀 내부적으로는 덱스콤에서 이제 케톤 센서, 듀얼 센서가 나오기 때문에, 또 덱스콤에서는 케톤이 아니고 포타슘으로 또 방향을 틀었죠, 복합 센서를. 뭐 그렇기 때문에 아이센스도 뭔가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에서 리브레나 덱스콤에 좀 상응할 만한 뭔가가, 복합 센서가 뭐 당장은 큰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는 말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레이싱 카드를 막 만들잖아요. 그게 뭐 돈이 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우리 회사의 성능이 이만큼 좋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뭐 기술력 과시 아니면 뭐 브랜딩이라는 차원에서 뭐 리브레가 케톤, 뭐 그리고 덱스콤이 포타슘 이렇게 갔다면 아이센스도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의 선택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결국 이제 기업과 꿈은 또 기업과 주가는 꿈을 먹어야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국민성장펀드 관련해 가지고 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 되면은 좀 저리에 이제 또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아이센스 쪽에서는 또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뭐 이쪽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 쪽에서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았으면 거의 끝판왕의 추천을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는데, 뭐 빠르면은 뭐 3, 4분기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뭔가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연속 혈당기와 관련해서 저도 이것도 한번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1형 당뇨 그리고 이제 중증 2형 당뇨 중에서 이제 췌장장애가 처음으로 신설이 됐죠. 그래서 췌장장애 환자들이 나올 거고, 이것도 뭐 다 보건복지부랑 이제 관계가 된 거죠. 췌장장애 환자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2형 중증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연속 혈당기에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 성인은 30%, 소아는 10%만 내고 구매를 하는데, 지금 이제 2형 중증 당뇨 환자들이 막상 췌장장애인이 되고 나면은 연속 혈당기 구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없어요. 이게 되게 지금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 이제 보험급여 과장이 발표하겠다라고 했죠.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진행하는 게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그 대선 공약이 또 중증 장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인 부담금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뭐 저도 이렇게 기사를 좀 서칭하다 보니까 뭐 연속 혈당기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슈가라는 영화를 또 관람하시고 또 눈시울을 좀 붉히신 것 같기도 하고, 활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아이센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추천까지 써줬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이센스에서 연속 혈당기를 이제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국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뭐 벤처 기업부 뭐 이런 데서 봤을 때도 아이센스 같은 기업이 이제 서사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글로벌로 또 수출할 수 있고, 수출하고 있고 이미.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잠재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또 국산 제품이 또 점유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외산 제품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국산 제품이 더 좋다면은 또 이런 쪽에 또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이센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독보적으로 연속 혈당기를 국내에서 또 개발하고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정은경 장관이 또 이제 예방의학 쪽을 전공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예방의학 쪽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또 예방의학 하면은 또 연속 혈당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연속 혈당기 쪽으로 깔때기를 한번 대보면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주주 간담회를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간담회 내용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았고, 예, 정리하자면 뭐 좀 자극적인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부분이 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그건 주가에 담기에는 좋겠지만 뭐 길게 보면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담백하게 그런 발표가 있었고, 성장률도 굉장히 괜찮고, 예, 그리고 연속 혈당기도 이제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계획했던 대로 발표했던 대로 이제 준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3분기에도 또 실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3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100억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또 덱스컴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보고 또 전체적으로 리브레 했던 것처럼 좀 나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